중3 중에 그래서 모르겠네. 중하였어요, 중하.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너희들이 쉽게 느꼈다면 3월 거랑 4월 거 중에 어떤 게 더 쉽게 느껴졌어요? 4월이요? 4월 게 더 쉽게 느껴졌다면 그 이유는 쉬운 문제 쉽고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전형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약간 최근 트렌드는 아니고 예전 트렌드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쉬운 건 확 쉽고 어려운 건 확 어렵게 나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어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을 거다. 그리고 뭐 니네가 기대했던 뭐 신유형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거의 대부분 봤던 문제들 위주에서 기출문제를 충분히 연습했다면 어딘가 한 번쯤은 기출문제에서 기출 냄새 난다라고 했던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출제되었기 때문에 기출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셨다면 충분히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었던 내용들이었던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여기서 이 문제들에서 틀렸던 문제들은 정확히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월에 했던 얘기지만 똑같은 얘기지만 이 시험 하나 가다가 1일비 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케이? 뭐 하나 잘 봤다고 그게 아니야.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수능이에요. 9월이 너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야. 그럼 단기 목표를 잡아. 단기 목표는 일단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6월이 되는 거잖아요. 6월은요. 그래, 이걸 평가원 거는 당연스럽게도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신유형이 동작을 할 거고요. 어떤 부분에서 내겠다라는 목표의식을 정확히 갖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6월 거랑 9월 거는 분석을 충분히 잘 하시고 11월 수능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3, 4월에 있는 학력평가는 말 그대로 학력평가이기 때문에 평가원이라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크게 어렵게 뭐 이거 때문에 수능을 잘 볼 거다 못 볼 거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되지만 내가 틀린 문제 안에서는 꼭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파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6월 볼 때 선택 과목이 전범위가 아니죠. 수원수투는 전범위니까 괜찮다이지만 선택 과목이 전범위가 아니라 한 절반 정도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선택 과목이 절반 정도라고 해서 그 뒷부분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일단 6월 거를 보기 위해서 절반 정도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끝나고 해야지 하면 6월에서 분명히 빈 부분이 생길 거야. 6월 시험 봤는데 그게 내가 선택 과목을 다 맞았어. 그럼 문제가 없는데 6월 거를 거기까지만 공부를 하고 봤는데 빈 부분이 생겨서 거길 공부하다 보면 또 시간 없어서 9월, 11월 금방 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가 되실 때 6월 전에 이번에 6월 시험을 보는 걸 절대 선택 과목도 절반의 범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범위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도 똑같이 그 빈 부분을 잘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 신유형은 없었다. 신유형 없었다는데 거의 대부분 기출 냄새가 나는 문제들이었다. 그 얘기는 틀린 문제를 꼭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그럼 뭐 선택 과목에서는요, 사실은 선택 과목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역적이잖아.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뭐 거의 1, 2단원 안쪽에서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서는 뭐 굉장히 원래 한 단원에서 수능이라면 한 문제만 물어볼 단원을 여기에서는 시험 범위가 작았기 때문에 막 2문제, 3문제씩 물어보는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확통 문제에서는 뭐 봐야 될 문제는 너희들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 당연히 28, 29, 30이고요. 미적에서는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29번. 그 다음에 뭐였지? 29번 덧셈 정리. 사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꼭 봐야 돼서 하는 건 당연히 27부터 30번까지는 꼭 다시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기하에서는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확 어려웠다는 아니었지만 30번 문제 하나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30번 문제 하나가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중학도형에 대한 문제도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고1 때 배웠던 접선에 대한 성질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기하에서 배우는 2차 곡선의 성질도 물어봤고, 거기에 벡터에 대한 얘기까지 5개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한 문제에.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꼭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라는 얘기. 특히 확통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거 30번이에요. 이거는 뭐 사실 평가원 건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중복조합 문제가 계속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미적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계산이 복잡해요. 계산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좀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미적 해설 강의는 이미 올라갔고 다시 한번 꼭 보세요. 미적에서는 계산이 좀 복잡하다. 그럼 기하에서는 뭐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유형, 그러니까 여러 단원에 대한 여러 단원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꼭 생각을 해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너희의 수준을 감안했을 때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 그래서 공통 과목에서는 약 20분인데 공통 과목에서 써야 되는 시간이 약 20분인데 너희들의 수준을 고려하면 약 25분의 공통 과목을 풀어야 돼요. 뭐 빼고? 우리가 공통 과목에서 어려웠던 거 뭐뭐 했어요? 15번, 21번, 22번. 이 세 문제 빼고 25분 정도예요. 그다음 선택에서 확통에서는 14번도 어려운데. 확통에서는 14번은 빈칸 추론 치고는 뭐 내용 자체는 어려웠지만 문제를 푸는데 어렵진 않았어요. 사실은. 이것도 어려운데. 그 다음에 확통에서는 뭐였냐면 확통에서는 6분 정도의 소요를 시간을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확통이었다면. 그래서 확통에서는 20분 정도의 소요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번 문제에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30번이었어요. 그것 빼고 6분에 풀었어야 된다. 근데 선생님이 너희를 감안하면 그냥 뭐 10분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미적에서는 약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수없으나? 미적은 4분이에요. 예? 네? 미적은 4분이요. 애초에 미적이 제일 많아져. 4분인데 그 나머지 문제는 28하고 30이요. 그 두 개 빼고 4번이거든요. 근데 29번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어서 그래서 한 7분 정도로 아니 뭐 고려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하는요. 기하는 사실 29, 30이거든요. 이거를 4분 만에 풀 수 있다고요? 기하를 한 5분인데 얘도 한 7, 8분. 어떻게 학교에 제일 오래 걸려요? 화통이 제일 학통은 한 문제잖아. 한 문제 빼고 나머지니까 10분이 쌤, 그래프가 2개 나오는데 이걸 4분 만에 풀라고요? 응? 그래프가 2개 나오는데요? 응. 그래서 4분 만에 풀라고요? 이따가 4분 지나요. 어쨌든 요 정도면 자 생각해봐. 너희들이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한 5문제, 4-5문제잖아. 집중. 어차피 킬러로 나오는 게 어차피 4-5문제일 거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지금처럼 쉬운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왔다면 이 정도 시간이면 된다는 얘기야. 확통은 35분. 미적이나 기하는 뭐 3, 40분. 그러니까 40분 이내에 다 푸셔야 돼요. 한 4-5문제 빼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야. 아 1등급 말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1등급이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됐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자 봐봐. 얘들아 최대로 한 40분에서 45분 쓴다고 해보자. 그럼 거의 남는 시간이 50분, 55분 요 정도 남잖아요. 그럼 그때 한 문제당 10분 정도씩 투자하라는 얘기야. 나머지 어려운 문제.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그렇게 하는 연습을 들여야 돼. 그러니까 일단 어려울 것 같다. 패스하고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사이클 돌리라고. 그러니까 쉬운 거 빨리 뽀로로 풀어야 돼. 니네 14번, 15번 보기 전에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문제 주간식 쉬운 문제들 빠르게 풀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 조절을 해야지. 어차피 수능은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마찬가지야. 어쨌든 너희한테는 뭐야? 두 가지 싸움이야. 시험을 보는 거에서의 첫 번째는 시간 싸움, 두 번째는 정확도 싸움이라고. 뭔 말 이해됐어요? 내가 아는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가 거의 핵심입니다. 그럼 결국 내가 여기에서 이거는 사실 1등급 학생들의 내가 정말 아는 게 완성이 돼 있다라는 학생들 기준으로 얘기한 거고요. 너희들이 수능 때 목표를 이렇게 잡고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쉬운 문제는 빨리 푸는 습관, 대신 틀리지 말아야겠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보시면 쉬운 문제에서도 막힐 것 같은 넘겨요. 쉬운 게 막히지 않게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두 번째. 이번 문제의 특징이죠. 지금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쉬운 문제는 어떻게? 빠르게. 쉬운 문제는 쉽게.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풀어요? 어렵게 나왔어요. 이 문제, 이 4월 모의고사의 특징이라고. 쉬운 문제는 쉽게, 어려운 건 어렵게 꼭 있어야 할 문제 배치가 정확히 되어 있었어요. 너무나 교과서적인 정석적인 모의고사의 문제풀이의
그 배치였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이클로 연습을 했다면 그 사이클이 명확하게 딱딱딱딱 끊어졌거든요. 첫 사이클이.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뭘 연습할 수 있어야 되냐면 사이클의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됐다. 사이클, 내가 새 사이클 돌리라 그랬었잖아요. 30번까지 있는 문항일 때, 가나형일 때는. 지금도 그건 똑같아요. 다만 사이클이 끊어지는 문제수가 다를 뿐이에요. 뭐만 이해됐죠? 그래서 그 연습을 좀 충분히 하셔야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단기 목표는 뭐예요? 6월이에요. 궁극적인 목표는 수능이에요. 나는 매 3월 달에도 총평에서 얘기했듯이 매 모의고사를 항상 수능 보듯이 푸시라 그랬어. 다만 그 결과는 수능이 아니니까 1위 하지 말라 그랬고. 기억나시지? 그거는 똑같이 갖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평가원을 주체로 보는 첫 시험이 6월이기 때문에 단기 목표는 6월로 잡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선택 과목도 한 바퀴 사이클을 돌렸었기 때문에 한 바퀴는 본 거잖아요, 개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범위에 대한 대비를 한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고 6월 끝나고 빈 부분을 빠르게 메꾸면서 다시 9월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뭔 말이 이해됐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의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3월과 동일하게 수1과 수2가 11문제씩 있었어요. 아 진짜요? 똑같이 3월에서도 11문제였고요. 4월에서도 11, 11로 똑같은 개수의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녀석의 점수는 36점, 수2의 점수는 38점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속단하긴 이르죠. 아직 평가원의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르지만 2점짜리 문제들은 다 수1이었고요. 수2에서는 2점짜리가 나오지 않았고요. 문제 배점이 2점이 더 높아요. 그 얘기는 수1보다는 수2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가 더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1보다는 수2 어려운 문제에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물론 수1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분배를 뭐 티가 나게 막 이렇게 치우쳐서 할 필요는 없지만 수2에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내가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까?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요 정도가 4월 학력평가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3월과 크게 달라질 건 없고요. 4월도 마찬가지고 일단 우리의 목표가 이제는 3월 이후보다는 조금 더 4월이 6월 단기 목표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6월에 대해서 좀 더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서 대비를 해주시고 내가 어디서 뭘 몰랐는데 그 개념이 무엇이 부족했는가 아니면 문제풀이 스킬이 뭐가 부족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6월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우리는 다음 시험 전까지 일단 또 충분히 연습을 할 거지만 그래요. 일단 4월 총평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일단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총평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정리. 자, 가자. 자, 1번부터 앞에 거가 쉬우니까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1번부터 진행합시다. 자, 1번에 루트 3에 뭐야 저거? 루트 2제곱 3에 루트 2제곱에 루트를 씌운 다음에 전체에 루트 2제곱을 또 했대요. 그럼 이 얘기는 뭐 간단하게 갑시다. 3에 루트 2라는 건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루트 2제곱이 될 거고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 거야? 루트 2제곱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지수끼리는 뭐 하시면 되고요? 곱셈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지수끼리 곱하면 2분의 2니까 1 되면서 3이라는 녀석으로 간단하게 풀어내는 1번의 정답은 2번이죠. 넘어갈게요. 2번에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5에서 A2로 뺐어요. 몇 칸 차이? 3칸 차이. 그럼 쟤는 3D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3D는 D가 몇이라고 그랬으니 2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6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내는 문제죠. 정답 1번. 3번이요. 닫힌 구간 0하고 4 사이 0과 4를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fx가 저렇게 나왔을 때 최대값 찾으래요. 자,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면 무조건 뭐만 보시라 그랬지? 밑을 먼저 보시라 그랬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밑이 몇이에요? 1보다 작아. 3분의 1이죠. 그럼 0하고 1 사이냐 1보다 크냐 이것만 보는 건데 0하고 1 사이니까 최대값은 언제? 지수가 작을수록. 그럼 지수가 제일 작은 건 0을 집어넣을 때니까 뭐예요? 최대값은 0 집어넣으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럼 9 더하기 1이니까 10이라는 녀석으로 간단하게 풀어내는 문제죠.
4번 문제 보시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거 누구였어 아까? 안돼 쳐다보지 마. 딱 티 나던 거. 4번에 1에서의 뭐야? 좌극한이요. 그럼 1에서의 좌극한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죠. 그 다음에 2에서의 우극한이요. 1로 가죠. 그래서 답은 4다. 간단하게 정답 4번 넘어갑니다. 5번 가볼게요. 5번에 함수 fx에 대하여 f의 마이너스 1과 f의 1을 더했을 때 0이래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니? 일단 fx 찾으라는 얘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부정적분에서 일단 찾으라는 얘기니까 도함수에 적분을 시켜버리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라는 녀석이 될 거고, 그때 뭐예요? f의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4 플러스 c일 것이고요. f의 1은 1 플러스 4 플러스 c일 건데, 걔네들을 뭐 했대? 더했대. 그럼 더하면 얘랑 얘랑 더하고 얘랑 얘랑 더하면 2만 남죠. 2 플러스 적분상수가 c가 2개니까 2c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얘가 2c 이렇게 될 건데 그 녀석이 0이래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c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뭐는 f의 몇이요? 2라는 녀석이죠. f의 2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 자, 적분상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11로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6번 가볼게요. 자, 6번은 상수 a에 대하여 함수 fx를 사인의 ax 플러스 6분의 파이인데 그 녀석의 주기가 4파이일 때 뭘 찾으라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럼 주기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였어? 원래 사인 함수에 뭐의 개수만 x의 개수만 신경 쓰면 된다 그랬었죠? 그럼 사인의 원래 주기가 몇이에요? 2파이예요. 그걸 뭘로 나눠요? a로 나눠요. 근데 그게 몇이 나왔대요? 4파이가 나왔대요. 아, 그러면 a는 몇이네요? 몇? 2분의 1.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값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고 싶은 뭐는 f의 파이라는 녀석을 저기다 파이 집어넣는 얘기인데, 그럼 뭐예요? a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사인 뭐예요? 사인 뭐예요? 2분의 파이 플러스 몇이에요? 6분의 파이 이거죠? 그럼 이거 찾으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뭐 이거 그냥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2분의 파이 나왔으니까 뭐 할 수도 있어요. 2분의 사랑니 주거니로 바꿀 수도 있죠. 2분의 사랑니 주거니 살았어. 그럼 사인은 뭘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바뀌어. 그럼 코사인 6분의 파이랑 같아. 맞아, 안 맞아? 코사인 6분의 파이랑 같을 건데 2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면 몇 사분면이야? 2 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이러면 틀려. 바뀌기 전에 사인으로 가야 되겠지. 2 사분면 플러스야. 그럼 얘는 몇이야? 30도니까 2분의 루트 3.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다? 4번. 이렇게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해도 돼요. 얘 6분의 4니까 3분의 2파이. 사인 3분의 2파이로 가셔도 전혀 상관없죠. 넘어가겠습니다. 7번이요. 7번에 뭐라고 되어있나 봤더니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에 x의 값이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곡선 k, fk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을 때 k 값을 구하래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말이니? 일단 우리 접선의 기울기는 f'x를 찾으라는 얘기고, 그럼 얘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맞아요? 똑바로 해들아. 그리고 나서 뭐예요? 평균 변화율 찾으라는 얘기죠. 1에서 4까지의 평균 변화율. 그럼 평균 변화율은 뭐죠? 기울기잖아 그냥. 그럼 4 마이너스 1분의 f4는 몇이에요? 4의 세제곱 64에서 몇 뺀 거? 12. 뭐지? 그냥 뭐 하라는 얘기예요? 64 집어넣으면 64에서 12 빼면 몇이야? 4의 세제곱 몇이야? 64 마이너스 4, 3, 10이니까 몇이에요? 52. 거기서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죠.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녀석이 뭐랑 똑같다 이 얘기야. K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다 K 집어넣으면 3K 제곱 마이너스 3이랑 서로 뭐 할 겁니다? 같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예요? 얘 54니까 3분의 54죠? 그럼 몇이에요? 18이에요. 그럼 얘 이렇게 해서 여기가 18일 거고요. 그럼 얘로 넘어가 21이니까 3K 제곱이 몇이요? 21이요. K 제곱이 7이요. K는 루트 7이요. 왜? 양수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정답은 5번. 간단하죠? 8번으로 가볼게요. 8번에서는 뭐야? 함수 이 녀석이 x는 2에서 뭐 한대요? 연속이래요. 그럼 지금 2에서의 좌극하는 얘의 의미고 2에서의 우극하는 함수값은 얘의 의미잖아. 그럼 우리 뭐 하시면 되니? 8번에서는 볼 게 하나야. 뭐? 리미트 x가 어디로 갔을 때
2로 갔을 때의 좌극한이긴 정확히 얘기하면 x-2분의 뭐가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가 뭐랑 같아야 된다. 밑에 식에다 2를 집어낸 b-4랑 같아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자 일단 a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럼 분자 0으로 가려면 4 6 그러면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0인 거 알았어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0이면 이 녀석의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2 집어넣었을 때 b라는 녀석은 뭐가 나와요? 여기에 집어넣으면 7이잖아요. 그럼 b 마이너스 4가 7이니까 b는 11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a 더하기 b의 값은 간단하게 1이라고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넘어가겠어요. 9번으로 가볼게요. 자, 9번에 갔어. 이거 봐. 이거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였고 우리 충분히 연습을 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의 2fx-3gx가 1이고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gx는 무한대예요. 오케이? 그럼 저걸 이용해서 우리는 첫 번째 주어진 식에서 뭘 해보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다 gx로 나눠보는 거야. gx분의 2fx 그 다음 마이너스 3이 그럼 얘는 뭐예요? 야 gx분의 1이 됐는데 g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어딜 향해서 가는 거야? 0을 향해서 가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뭐가요? gx분의 fx라는 녀석이요. 얘 넘어가면 3이고요.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3이라는 녀석이 됩니다. 라는 간단한 문제죠. 괜찮아? 그럼 문제 이제 저 모양에서 이 모양 만들어야 되니까 다 또 뭘로 나눠주세요? gx로 나눠주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럼 여기 gx로 나누면 gx분의 3fx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1분의 여기는 gx분의 4f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똑바로 일어나 정신 차려라. 피곤하다. 그럼 얘 몇이에요?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랑 3이랑 몇이에요? 2분의 9 마이너스 1분의 여기는 2분의 3에 4 곱했으니까 몇이야? 6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2 곱해버리면 얘는 9 마이너스 2니까 7분의 여기 2 곱하면 7이니까 14니? 답은 2라는 녀석으로 정답 2번 이렇게 마무리 되겠죠? 10번 넘어갈게요. 자 10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직선이랑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이렇게 4t-10이라는 속도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P의 시각 T는 1에서의 위치와 점 P의 시각 T는 K에서의 위치가 서로 같대요. 1보다 클 때. 그럼 얘들아 그 얘기가 무슨 말이야? 봐봐. 정확히 그래프로적인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 그럼 1일 때 여기 이 정도에 있잖아. 1일 때 마이너스 6인데 사실은 여기에 있잖아. 그럼 K일 때는 여기 어딘가에 K 있을 때 이 위치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여기의 넓이와 여기의 넓이가 서로 뭐합니다? 같습니다 이 얘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럼 그 넓이가 같으면 1에서부터 K까지 그냥 뭐 해버리면? 적분해버리면 정적분을 그냥 해버리면 넓이가 아니라 정적분을 해버리면 부호는 반대고 넓이 절대값은 같은 값일 거니까 뭐가 됩니다 야? 0이 됩니다. 그걸로 풀란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 인테그랄 1부터 K까지의 뭐요? 4t 마이너스 12 dt 하면 뭐 됩니다? 0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어떻게 해요? 뭘 꾸물꾸물 되지?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해요? 적분해. 적분하면 뭐 돼? 2t의 제곱 마이너스 10t 얘 1부터 k까지 이 녀석이 그냥 바로 풀게요. 여기 k 집어넣으면 플러스 8 2k 제곱 마이너스 10k고 그 다음에 2랑 이거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이 될 건데 그게 0입니다. 이거 풀란 얘기잖아요. 그럼 얘 2로 약분하면 여기는 5되고 여기는 4 될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뭐거나 1이거나 4가 될 텐데 문제에서는 뭐야? 1보다 커. k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4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결하시면 금방 끝나는 문제겠죠.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괜찮죠?
자,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0하고 2파이 사이에서 방정식 이 녀석의 모든 행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거 보이죠? 사인 파이 플러스 x네. 고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죠? 그럼 얘 사인 2분의 4로 죽었어. 죽었어. 2분의 죽었잖아. 2분의 죽었으면 사인은 그대로 사인이 될 거고, 한 번만 더 쓰면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x가 될 건데 얘는 그대로 여전히 사인 x가 될 거야. 근데 파이 플러스 x면 몇 사분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3, 4분면이다. 3, 4분면 사인은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는 0이야. 그럼 그때 코사인과 사인이 섞여 있는데 코사인은 제곱이니까 뭘 고쳐줘야 돼? 코사인 제곱을 고쳐줘야지. 뭘로? 그러네. 마이너스가 나와서 저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만나서 플러스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얘는 뭐예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죠? 한 번에 정리 좀 할까요? 2 마이너스 사인 제곱. 그냥 할게요. 2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없어. 플러스 사인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면서 2가 사라지겠죠? 그럼 얘는 뭐 넘어갔다 생각하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뭐예요? 그냥 뭐야 마이너스 사인 x를 묶는다고 생각하면 그럼 여긴 뭐야 2 사인 x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사인 x가 뭐거나 0이거나 또는 사인 x가 뭐입니다? 2분의 1입니다. 이거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최종적인 뭐는 x 값은 사인 x가 0이 되는 거 0하고 2파이 사이에서 뭐 있어요? 파이밖에 없죠. 그 다음에 사인 x가 2분의 1 되는 거 30도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 그럼 얘네를 다 뭐하래요? 더하래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값은 파이랑 파이니까 2파이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이렇게 11번 마무리. 자, 12번으로 가볼게요. 13번 아니야? 12번은 뭐래요? 12번이야. 다친구한 0하고 3 사이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이 11이에요.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는 3차잖아요. 당연히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미분해서 그래프의 개형 판단해서 문제 풀어라. 그럼 얘는 뭐해? f 프라임 x를 좀 찾아볼게요. 그럼 얘 어떻게 되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될 거고 3으로 묶어내고 바로 인수분해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1짜리랑 x 마이너스 3짜리가 될 거죠. 그럼 도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면서 여기가 1이고 3이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건데 얘 범위가 어디래? 어디서부터야? 0부터 3까지야. 그죠? 0부터 3까지면 증가하다가 꺾여 내려오면서 끝이야. 그래프 자체가. 맞아 안 맞아? 그럼 1일 때가 당연히 뭐야? 극대이자 최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은 f의 1이라는 녀석이 될 거고 1을 집어넣으면 1에서 6 빼고 9 더하는 거니까 4죠. 그럼 a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 녀석이 12네요. 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a의 값은 몇일 수밖에 없다? 8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그냥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괜찮죠? 넘어갑니다. 13번 가볼게요. 자 13번까지 해서 니네한테 걸리적거리는 문제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13번도 걸리적거리지 않아요. 그럼 13번까지 풀면 100가씩 몇 개 남는데? 2개 남는 거야. 그 2개 빼고 만약에 내가 이거 빈칸추론까지 쉽게 갈 수 있었다 하면 그거 빼고 그거까지 하고 안 된다 그러면 13번까지 하는데 야 풀이 하면서도 우리 시간 지금 얼마나 걸렸어? 얼마 안 됐잖아. 금방금방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자 13번 갈게요. 두 양수 A, B에 대하여 A가 B보다 작대요. fx라는 함수를 x-a랑 x-b라고 하는데 0부터 a까지의 fx가 6분의 11이고 0부터 b까지의 fx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래. 그때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래프 그려보고 시작할게요. 자 봐봐. 여기가 x축인데 저 이차 함수가 아래로 굴러기면서 x축과 만나는 게 a랑 b잖아. 그럼 얘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이렇게 가면 돼.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근데 두 양수라 그랬으니까 y축보다는 둘 다 오른쪽에 있겠지. 그리고 a가 작다 그랬으니까 이게 맞는 거고 y축이 뭐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다 치자고. 몸에 이해됐어요? 근데 잘 봐봐. 문제에서 뭐라 그랬니? 0부터 a까지의 fx dx야. 그럼 0부터 a까지면 어차피 여기 이거 아니야? 이 넓이가 몇이란 얘기야? 6분의 11이란 얘기야. 근데 이번에 두 번째는 0부터 b까지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래. 몸에 이해됐어? 그럼 0부터 b까지의 넓이야 쟤는 정적분이야? 정적분이잖아. 그럼 내가 여기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0부터 b까지의 fx dx라는 저 녀석은 사실 뭐가 되는 거냐면
6분의 11에서 뭘 뺀 거예요? 저 S. 이 S라는 넓이를 이렇게 빼버린 거예요. 뭐만 이해됐어요? 네. 근데 그게 몇이 되었대요?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었대요. 그럼 선생님 S라는 녀석은 6분의 11과 뭐를 더하면 돼요? 3분의 8. 3분의 8을 더하면 돼요.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네. 그럼 6분의 16이잖아요.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6분의 16이랑 11을 더했으니까 27이네요. 맞아요 안 맞아요? 뭐만 이해됐어? 6분의 16이니까 27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약분하면 2분의 9. 우리가 원하는 값을 2분의 9라는 넓이니까 끝난 거라고. 어려운 거 있니 없니? 괜찮잖아요 이 정도. 오케이 그럼 간단하게 풀어내는 문제였어. 그래프 하나 보면 니네가 정적분이랑 넓이의 그 차이만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이 얘기예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14번 일단 넘어가고요. 15번도 넘어가서 16번으로 가볼게요. 16번 fx에 대한 f'이 1이에요. 그럼 뭐하는 얘기야? f'x 찾으라는 얘기지. f'x는 뭐예요? 2x 플러스 a고요. 그때 뭐는요? f'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번은 a 플러스 2라는 녀석인데 그 녀석이 뭐래요? 4래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몇이다? 2다라고 간단하게 풀어낸 첫 번째 문제였죠. 됐죠? 그 다음에 17번을 갈게요. 17번 저기다 쓸게요. 지금 10분 좁게 쓰지 맙시다. 자 17번 가보면 17번 뭐래요?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의 세타에 대하여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게 18분의 7이래요. 이거일 때 30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됐네.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 봤더니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이건 걸 알아. 근데 합을 구하래. 그럼 뭐 이용하라는 얘기야?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라 이 얘기고 우리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을 제곱했을 때 사인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은 1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을 해보자 이거야. 그럼 얘는 한 번 쓸게. 1 플러스 뭐예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뭐라고? 18분의 7이야. 그럼 나 이거 2 곱하면 9분의 7이 되겠네. 그럼 얘는 9분의 9랑 더했으니까 9분의 16이 되겠네. 그럼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게 집중.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알고 싶은 건데 이 녀석이 뭐야? 얘 루트 씌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의 제곱이 9분의 16이니까 뭐 되는 거야? 3분의 4야.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 근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이유는? 0부터 이거 나와 있잖아.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야. 그럼 사인도 플러스 코사인도 플러스 아니야? 그럼 두 개가 양수니까 양수의 합은 양수니까요. 그럼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거의 몇 배? 30배는 여기에다 뭐 곱하세요? 30 곱하세요잖아. 그냥 여기다 쓸게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은 몇입니다? 40입니다. 이렇게 풀어내시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문제겠죠. 센 냄새나요. 다음 18번 갈게요. 18번에 다항 함수 fx에 대해 gx를 저렇게 표시했는데 fx가 x는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럼 너희한테 준 힌트가 두 가지야. 뭐랑 뭐야? f의 3은 일단 몇입니다? 2입니다. f'3은 몇입니다? 0입니다. 극소값을 갖는 건 미분계수가 0이라는 얘기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문제 풀어내시라는 얘기예요. 그때 g'3 찾으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g'3은 내가 일단 g' 뭘 해봐요? x를 해봐요. 미분을 할 거야. 쟤는 곱함수의 미분이니까 그대로 뭐 하면 돼? 앞에 거 미분하면 뭐예요? 2x-2예요. 거기에 gx는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2x에 뒤에 거 미분하면 g'의 x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뭔 소리야? 왜 g야? f잖아. 네, 프라이스요. 얘 fx고요. 여기가 f'x예요.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었던 뭐는 g'의 3이라는 녀석을 여기다 3 집어넣으면 6에서 2 뺐으니까 4 곱하기 f3이죠? f3은 2예요.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9에서 6 뺐으니까 3이고요. 곱하기 f'3은 0이에요. 그럼 우리는 결국 뭐밖에 안 남아? 8밖에 남지 않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풀어내는 문제겠죠. 넘어갑니다. 19번으로 갈게요. 지금 쉬운 문제들을 전혀 거리낄 거 없이 쭉쭉쭉 풀고 있죠. 그리고 좀 빠르게 풀고 있는 느낌 들어요? 이 정도 빠르게 풀기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너희도. 오케이? 선생님 설명하면서도 이 정도니까. 이 정도 그리고 속도로 풀어야 돼요. 그럼 뭐라고? 이 정도 속도로 풀어야 돼요. 이거는 빠르게 풀어야 돼요. 니네 말하면서 시험 보면서 뭐 설명하면서 풀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거는- 여기 봐봐 얘들아. 시험 보는데 여기 봐봐 얘들아. 얘는 이거니까 사이즈가 더 이걸 이렇게 안 할까? 거의 이거에 2배로 풀어야 되죠. 2배 속도로. 좀 빠르게 푸셔야죠. 아까 얘기한 시간대를 목표로 잡고 하세요. 자, 19번 갈게요. 첫째 항이 4분의 1이고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이 있대. 그럼 얘들아, AN 찾을 수 있잖아. 첫째 항이 4분의 1이고요. 공비가 뭐예요? R인데 뭔지 몰라요. 양수기만 해. 근데 그럼 n-1제곱이고 R이 양수다라는 조건까지 이렇게 있는 거가 AN의 일반항이겠지. 됐죠? 그럼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게 A3랑 A5를 더한 게 자, 저 오른쪽에 있는 거 저 상태로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뭐 해버려야 돼? 통분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치? 그럼 통분했어요. A3, A5 분의 뭐 돼요? A3 플러스 A5가 되죠. 근데 얘들아 첫째 항이 4분의 1인데 공비가 양수랬잖아. 그럼 그 다음 항들은 절대 뭐가 되진 않아. 이게 되진 않아요. 음수가 되지 않겠죠. 음수도 안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자연스러워. 0이 되지 않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0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약분시켜도 저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A3 곱하기 A5가 1이라는 녀석이 나온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봐. 얘는 AR의 제곱, 얘는 AR의 4제곱 아니야? 그럼 결국 A제곱이니까 A제곱 뭐야? 16분의 1 곱하기 얘는 R제곱, 얘는 R의 4제곱이니까 R의 몇 제곱? 6제곱. 그게 1입니다. 아 그럼 선생님 R의 6제곱이 16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R의 몇 제곱이야? A10은 몇이에요? A R의 9제곱이잖아요. 그럼 뭐야? 9제곱꼴까지 못 맞출 거면 그냥 세제곱 모양으로 맞춰가지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R의 세제곱만 표현해봅시다. R의 세제곱 몇이에요? 여기다 루트 씌운 거잖아요. 몇? 4가 되겠죠. 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A의 10이라는 녀석은 초항 4분의 1 곱하기 공비의 몇 제곱? 9제곱. 그럼 얘는 얘의 몇 제곱? 세제곱. 그럼 4의 세제곱. 그럼 4가 약분되니까 16이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먹나? 20번 갈게요. 이거 보고 잠깐 쉴게요. 정신 차려. 20번도 중요해. 잘 봐야 돼요. 20번 잘 봅시다. 이거는 좀 쉬웠어. 자, 20번 문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내용이잖아. 근데 지금까지 니네가 드릴 문제를 기생수며 3월이며 4월 지금 끝까지 보면서 문제를 푸니까 사인 법칙만 나오는 게 거의 흔해 안 흔해. 코사인 법칙만 나오는 게 흔해 안 흔해. 그러면 우리 합쳐서 나온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떻게 사인 법칙을 쓰고 어떻게 코사인 법칙을 쓰겠다는 생각을 좀 잘 개념을 갖고 계셔야겠죠. 됐죠? 자 그럼 20번 갈게요. 자 20번에 AB 대 BC 대 CA가 1대 2대 루트 2인 삼각형 ABC가 있대요.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1대 2대 루트 2 눈에 익어? 안 익잖아. 니네가 눈에 익은 건 뭐야? 직각삼각형일 때 그 B를 말하는 건데 눈에 익은 내용은 아니에요. 1대 2랑 루트 3이었다면 차라리 직각삼각형이 편하게 풀겠어. 맞아 안 맞아? 근데 그건 아니야. 그럼 우리는 그냥 일반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뭐 이렇게 그려놓고 뭐 어디를 1이라고 할까? 대충 할게. 여기를 1이니까 그냥 K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2K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루트 2K.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A,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C가 되는 거겠죠. 문만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외접원의 넓이를 줬어요. 그럼 이거의 외접원 안 그릴게. 외접원이 나왔다는 얘기는 외접원에 뭘 이용하라는 얘기야? 반지름을 이용하라는 얘기야.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야 뭘 쓸 수 있으니까 사인 법칙. 그럼 내가 여기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긋고 이렇게 해서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할 건데 이 R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외접원의 넓이 줬잖아요. 그럼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몇 되는 거야? 루트 28이 반지름이야. 즉 2루트 7이요. 여기 중심까지의 거리가 2루트 7 됩니다. 이 얘기야. 그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로 넘어간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고 싶은 게 뭔지를 보세요. 어디에요? C에 요 길이를 찾고 싶은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이 길이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비기울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죠? 뭐 사인 법칙을 쓰려면 이 길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길이를 알아야 되려면 뭐만 알면 돼? 요거의 각만 알면 돼. 맞아 안 맞아? 그럼 코사인 B를 찾으러 가는 거. 첫 번째로 코사인 B를 뭘 이용해서?
코사인 제2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먼저 쓰는 거야. 그럼 뭐예요? 2 곱하기 얘 곱하기 얘겠죠. k 곱하기 2k 분의 뭐 하면 돼요? 그거 얘 제곱 k 제곱 플러스 얘 제곱 4k 제곱 마이너스 얘 제곱 2k 제곱 2k 제곱 맞아 안 맞아? 그럼 이제 얘 계산하시면 제곱 그런 거 들을게요 이거. 그럼 얘는 4k 제곱이고 얘는 5에서 2 뺐으니까 3k 제곱이지. 몇 나와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4분의 3이 코사인 b란 얘기야. 아 코사인 b가 4분의 3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우리가 뭘 이용하기 위해서 저걸 찾은 거야? 사인 법칙 이용하기 위해서. 그럼 사인 법칙 쓰려면 코사인 말고 뭘 알아야 돼? 사인 알아야 돼. 그럼 나는 사인 b라는 녀석을 알아야겠죠. 사인 b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뭐 공식?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잖아.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 얘가 코사인이 4, 3이면 얘가 4고 여기 3이니까 여기 뭐해서 16에서 곱하면 루트 7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4분의 루트 7 이렇게 찾아도 된다고. 맞아 안 맞아? 어? 맞아 안 맞아? 그럼 이제 얘 하면 어떻게 돼? 1에서 얘 뺄 거예요. 그럼 1 마이너스 16분의 9니까 16분의 7. 그래서 얘는 4분의 루트 7밖에 안 나와요. 선생님 음수면 어떻게 해요? 음수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요? 얘가 B라는 각은 예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어 사실은. 거기는 그치? 근데 뭐보다는 작아. 80도보단 작아. 파이보다 작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쨌든 1사분면이든 2사분면이든 간에 얘 사인 값은 무조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플러스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괜찮죠? 아 그럼 끝났어. 얘가 4분의 7이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사인 법칙 쓰시면 돼요. 어떻게? 사인 b분의 4분의 루트 7분의 우리가 원하는 변의 길이 루트 2k 라는 녀석이 뭐가 됩니다? 4분의 이 녀석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죠. 그럼 얘 2배 하면 몇이에요? 4루트 7이죠. 아 그러면 루트 2k라는 녀석이 뭐예요? 얘 이걸로 곱해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여기 이거 되죠. 그럼 얘 몇이야? 4야. 근데 이거 루트 7 루트 7 하면 7이 됩니다. 그럼 k를 구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건 어디야? AC의 길이. 그냥 이거 자체가 뭐야? CA의 길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7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여기서 k까지 찾으면 안 돼. 오케이? 그런 걸로 조심해야 돼.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C의 길이는 7입니다라고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봐봐. 지금 몇 문제 안 풀었어? 4문제 안 풀었어. 그 4문제 빼고 풀이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니네가 직접 풀 땐 이거보다 빨라야겠지?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4문제 정리할게요. 정리 한번 합시다. 정리. 자, 가자. 자, 14번부터 또 마무리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4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문제가 되게 길어서 지금 몇 개로 잘라놨냐면 3개로 잘라놨는데 뭐 이 문제 내용의 일과는 봤을 거니까 내용의 의미는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직각 삼각형 A가 B보다 큰데 요 A랑 B점에 대해서 각 A가 2분의 8,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OAB를 만들어놨대. 이렇게 여기랑 여기의 길이가 같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때 A점의 좌표를 뭐라고 잡았대? 뭐 안 쓸게 그냥. 지금 몇 번이지? 14번이지? A점의 좌표가 뭐예요? A, B고요. B라는 점의 좌표가 뭐예요? C, D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이게 보였냐 이거야. 요 삼각형하고 여기에는 이 삼각형이 뭐하니? 합동이거든요. 왜 합동이죠? 요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 같죠? 그래 직각이고 직각이죠.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여기를 뭐 동그라미로 할게. 그럼 여기 동그라미고 여기 x라고 한다면 여기 뭐가 되겠니? 요 각이 동그라미가 되고 여기가 x가 돼야 돼요. 왜? 얘네들이 합쳐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얘 직각이라며 문제에서. 그럼 얘 지금 뭐야? 합동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C랑 D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잘 봐봐. 여기의 길이가 B고요. 요 전체의 길이가 A잖아요. 그럼 여기가 B고 여기가 A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C라는 점의 좌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C는 뭐야? A에서 뭘 뺀 거야? B를 뺀 거야. D는 뭐야? A랑 B를 뭐 한 거야? 더한 거야. 그래서 얘 점의 좌표가 A-B, A 플러스 B라는 점의 좌표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뭐 사실 요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이 나온 거야. C는 A-B고 D는 A 플러스 B다.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이렇게 합동으로 잡아서. 그리고 이때 A가 B보다 크고 D가 N이하의 자연수이므로 B는 2분의 N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기 위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일단 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A가 지금 B보다 크잖아요. 그럼
그럼 내가 얘를 양변에다가 b를 더해볼게요. 이거 봐봐. 양변에다 둘 다 b를 더해볼게. 아니지 a를 더해볼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 b가 a보다 작다의 의미인데 여기에다가도 뭘 더해보고 b를 더하고 여기다가도 b를 이렇게 더해본 거야. 오케이? 뭔말 이해됐어? 근데 얘가 뭐죠? a 플러스 방금 위에서 d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b가 d보다 작은 거거든? 네. 그래서 뭐야? b는 뭐보다 작다? 2분의 D. 2분의 d보다 작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d가 n이하의 자연수니까 얘가 뭐보다 작아? n보다 작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얘로 표현을 해보면 n 이하의 자연수가 d니까 얘랑 비교해서 예. 2분의 n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이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줄 요거 지울게요. 뭐 큰 의미는 없는 내용이에요. 문제 사실 이거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분의 m 미만의 자연수 k에 대하여 뭐라 그랬냐면 b가 k일 때 a 플러스 b가 m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a의 개수는 n-2k다. 그게 뭔 말이야? 그냥 여기에 내가 이렇게 표현했잖아. 맞아 안 맞아? 이 표현에서 a 플러스 b가 m보다 작거나 같다. 저게 d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그 녀석에 대해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오케이? 지금 봐봐.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a 자 봐봐. 여기에서 이제 얘야. 그럼 b를 내가 뭐로 고친 거냐면 k로 고친 거야. 뭔 말 이해됐어? b를 k로 고친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a 플러스 k가 뭐보다는 어떻게 돼야 되겠니? a 플러스 k가 뭐보다는? K. 자 그럼 이거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 a랑 b랑 이거랑 n이랑 얘로 비교를 해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에서 b를 빼봐. 그럼 a는 뭐보다는 크고 b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니? n-b보다는 작거나 같죠? 근데 이 b가 뭐로 바뀐 것 뿐이야. 저기에서 b를 뭐라고 하래? k라고 하래잖아. 그럼 b를 내가 k로 바꾼 거야 이렇게. 뭔가 이해됐어요? 이렇게 바꾼 것 뿐이야. 그럼 그때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a의 개수는 몇 개냐 이거지. 그럼 야 k부터 n-k까지의 자연수의 개수 어차피 둘 다 자연수니까 뭐야 얘에서 얘를 뭐 해주시면 돼요? 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a의 개수가 몇 개 나오는 거야? n-2k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의 설명이 여기까지의 줄인 거야. 오케이? 그때 이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하여 n이 2m이랑 n이 2m 플러스 1이다. 이건 뭐야?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를 나눈 것 뿐이죠. 그럼 사실 여기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그럼 첫 번째 경우에 저 얘기는 n이 2m이니까 요 n자리에 뭘 집어넣으세요 야? 뭘 집어넣으세요 야? 2m을 집어넣으세요 야. 2m을 집어넣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등호가 없지? 문제에서 등호가 없어요. 그럼 얘는 이제 뭐야? 여기다 2m을 집어넣으면 b가 뭐보다 작다? 2분의 2m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약분하니까 얘 뭐가 되는 거야? b가 m보다 작다. 그럼 얘를 만족할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b가 m보다 작아. 그럼 1부터 m 전까지잖아. 자연수니까. 그럼 얘 몇 개가 되냐고. 이 만족하는 m의 개수는. b의 개수는. n-1까지잖아. 이게 가야. 정말 이해됐어요? n이 2m이다. 그럼 n이 뭐지? n이 2m이네. n이 뭐지? 그럼 여기에 n이 있고 여기에 n이 있는데 이거에다가 집어넣어야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끝이야. 그럼 얘가 가야. 그럼 이제 저기에서 이제 얘가 표현이 어떻게 된 거야? T2m이라는 건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각까지 n-1까지 그 녀석의 뭐예요? 여기에 이 식이 2m-2k라고 나왔는데 이게 뭘까요? 이 식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걸 알아야 다까지 갈 수 있어요. 이 식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K로 바꿨잖아요. 이 식이 어디서 나온 거죠? 여기에요. 우리가 원하는 개수가 얘였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였잖아요. 그 n자리에 뭘 집어넣은 거야? 2m을 집어넣은 거야. b를 k라고 했는데 k가 2m이 됐으니까. 몸에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럼 이제 얘 계산하라는 얘기야. 그럼 얘 뭐예요? 이거 계산해보자. 우리 이거는 할 수 있잖아. 변수는 k죠. m은 상수 취급할 거예요. 그럼 얘는 뭐야? 몇 개 있는 거야? 2m이 몇 개 있는 거야? n-1개 있는 거야.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n-1 하고 여기에 1 더한 거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약분 해버리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뭐가 되니? 2m제곱. 그럼 여기 마이너스 m제곱이니까 한 번에 갈게요. m제곱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m이고 여기는 플러스 m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m이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나라는 게 바로 이게 나야. 여기까지 내가 힌트를 줬으니까 다는 니네가 직접 그런 식으로 구해봐가 된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뭐가 된 거야?
여기다 쓸게. 두 번째로 b가 뭐 있게 이번에는 n이 2n 플러스 1인 경우가 되는 거야. 그럼 자 이제 어떻게 집어넣어야 돼? 우리가 원하는 b의 범위가 어떻게 바뀐 거야? n자리에 여기 b가 2분의 n보다 작았는데 n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2n 플러스 1이 들어간 거야 이제.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2분의 2n 플러스 1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뭐가 돼? b가 이거 이제 따로따로 써볼게요. n 플러스 2분의 1보다 작다가 돼.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럼 얘들아 잘 봐. 아까는 b가 n보다 작을 때 원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였어? n-1까지였잖아. 근데 이번에는 n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n보다는 0.5만큼 큰 자연수지. m이라는 자연수에서 2분의 1만큼 더했으니까 얘에서의 얘보다 작다의 의미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m이야. 그래서 얘는 b는 1부터 어디까지요? m까지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원해? 아까처럼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에 시그마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지금 저거야. t 2n 플러스 1. 이게 k가 어디서부터? 1부터 어디까지? m까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아까 요 식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 여기서 나온 거라고. 여기에 n자리에 뭘 집어넣은 거라고? 2m을 집어넣은 거라고. 맞아 안 맞아? 근데 이제 여기에는 n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되겠어? 2m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겠지. 그래서 여기에 2m 플러스 1 마이너스 2k가 되는 거야. 이거의 값을 풀어야 다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아, 그럼 얘 계산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얘는 2m 플러스 1이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m개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여기다 그냥 m에 2m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똑같이 2분의 이제 뭐야? m에 m 플러스 1이 이렇게 돼버리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거 약분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제 한 번에 계산하자. 얘 2m제곱에서 얘 뭐야? m제곱을 뺀 거니까 m제곱 될 거고, 얘는 플러스 m에서 마이너스 m이 되겠네? 그럼 없어지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 건 볼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뭐야? 최종적으로 f의 5 더하기 g의 6 더하기 h의 7이래요. 그럼 얘는 f식은 요거야. 그럼 여기다 5 집어넣으면 4네요. 그럼 g에 여기 4 집어넣으면 6 집어넣으면 36에서 6 뺐으니까 3이 32래. 그 다음 마지막 요 식이죠. 여기에다 7 집어넣으면 몇이에요? 49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얘는 34에서 49 더한 거니까 몇이야? 83이라는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보기는 지워놨지만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엄마 이해됐어요? 요게 지금 이건데, 자 봐봐 얘들아. 처음에 이 문제를 받았을 때 위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뒤에 요 그림에서 뭐 사실은 나는 C가 뭐고 D가 뭐다, 그걸 A, B에 관해서 식을 바꾼다 라는 것까지 알아냈지만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사실 니네가 문제를 볼 때 가 봤더니 B가 될 수 있는 자연수가 뭐냐? N이 2M이래. 그러면 뭐야? 앞에서 이런 식이 있었으니까 N자리에 2M을 집어넣으면 B의 범위가 될 수 있고 그 녀석의 자연수가 어디까지겠구나를 판단하고 식 풀어내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뭐 내용 자체는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풀 수 있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선생님이 제발 몇 번씩 하루에 한 문제씩만이라도 꾸준하게 빈칸 추론 문제 풀어보시라고 했잖아요. 기출들. 맞아요 안 맞아요? 괜찮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갈게요. 15번이요. 여기 지워도 되나요? 네. 지울게요. 자, 15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K, 실수 K에 대하여 곡선 이것과 이것이 만나는 서가는 구조면 AB. 그림이 다 나와 있으니까 B를 지나는 곡선 Y는 이 녀석이 절대값 KX라는 로그의 절대값 KX라는 그래프와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을 C라고 했을 때 그때 X좌표를 각각 X1, X2, X3라고 하고 보기에는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자라고 했거든. 자, 봐봐. 잘 들어봐. 기역 뭐 이런 식으로, 니은 뭐 이런 식으로, 디귿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대. 그지? 그럼 일단 우리 자 표시 좀 해볼게요. 여러분 집중. 자, 여기에 X제표를 우리는 뭐라고 했대요? X1이라고 했대요. 잘 들어. 여기에 X제표를 뭐라고 했대요? X2라고 했대요. 여기에 X제표를 뭐라고 했대요? X3라고 했대요. 오케이? 요 얘기야 지금. 잘 들어야 돼. 그때 얘들아 우리 이미 아는데 여기에 있는 요 식은 사실은 절대값을 풀어냈지만 양수 쪽이니까 로그 2에 뭐가 되는 거야? KX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 식은 뭐가 되는 거야? Y는 로그 2에
절대값이 마이너스 붙여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kx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여기까지 인정하죠?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가자. 교점 찾는 거잖아 어차피 우리는. 맞아요 안 맞아요? 교점 찾을 거니까 교점을 찾아내야 되거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 15분에서 이제 교점에 대한 얘기를 다 생각을 해봤어. 자 첫 번째 A라는 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더니 잘 들어. A라는 점에 대한 생각을 해봤더니 A는 x좌표가 x1인데 뭐랑 뭐의 교점이냐면 요 식하고 어떤 식이야? 요 식이죠. 그 녀석에다가 x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서로 같은 거야. 근데 밑이 둘 다 몇 자리인 로그야? 2자리인 로그니까 그냥 목끼리만 비교하면 돼. 진수끼리만 비교하면 된다 이 얘기야. 그치? 그럼 저기에다가 x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x1은 여기에다 x1을 집어넣었더니 x1 플러스 4라는 녀석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집중해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얘를 표현해보면 x의 1은 뭐예요? 정리할게요. 여기로 넘어가면 얘가 여기로 넘어가면 되겠네. 1 플러스 k죠. 그지? 그럼 1 플러스 k의 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4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니? 네. 여기까지 인정하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 b로 가볼게요. b라는 점의 힌트를 봤더니 얘네. 오케이? b라는 힌트가 b점이 여기야. 그럼 얘는 어떤 식과 어떤 식인지 봐봐. 요거 로그 2의 kx라는 식과 요거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그 식이죠. 그럼 그 녀석 두 개의 교점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여기에다가 x2를 집어낸 kx2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다 x2를 집어낸 x2 플러스 4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x2는 얘로 넘어가면 k-1이잖아요. 그럼 얘는 k-1 분의 4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봐봐. 얘랑 얘랑만 만나는 게 아니야. 뭐랑도 만나. 얘랑도 만난단 말이야. 그죠? 뭐만 이해됐죠? 그럼 그 녀석도 뭐 할 수 있어요? 정리를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랑 뭐랑도 비교를 해볼까요? 얘랑 얘를 비교하자. k가 없으니까. 뭐만 이해됐어?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해볼게. 그럼 얘는 뭐도 표현이 가능하냐면 x2 플러스 4랑 마이너스 x2 플러스 m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만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죠? 정리해봐. 내가 이 녀석을 m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오케이? m으로 정리해버리면 여기로 넘어와봐. 뭐 돼? 2x2 플러스 4가 되고 뭐도 가능하니? 요 x2를 여기에다가 대입해도 가능하지 않겠니? 뭐만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선생님 m이라는 녀석은요. 자 k-1분의 8 플러스 4죠. 그 4 통분할게. k-1분의 4k-4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얘 통분하면 k-1분의 뭐가 돼요? 4k 플러스 4 되죠. 그럼 4에 k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여기까지 인정했어? 그럼 보니까 x1도 k에 관한 식, x2도 k에 관한 식, m도 k에 관한 식 이런 표현이 가능했다 이 얘기야. 됐어? 그럼 마지막 하나 뭐 남았어? 뭐 하나 남았어? C라는 점 하나 남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C라는 점 하나 남았잖아. 그 C라는 점 하나 보자고 이거야. C라는 점 저기에 있는데 쟤는 요 녀석이라는 식과 요 녀석의 식이 만난 거야. 그럼 또 어차피 로그 2야 밑이. 그럼 계속 뭐야? x3 집어넣는 얘기지. 그럼 마이너스 k의 x3는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x3 플러스 m이라는 녀석이 돼버립니다. 괜찮아요? 뭔만 이해됐어요? 그럼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 정리를 했더니 x3는 뭐 되더라? 여기로 가니까 1 마이너스 k분의 m이 되더라. 봐라. m도 요 위에 있으니까 대입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x3는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k분의 뭐가 되죠? 여기 m 자리에 얘를 집어넣을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니? 얘 여기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얘 이거 헷갈리니까 k-1의 제곱으로 하자. k-1의 제곱으로 한다면 얘 k-1의 마이너스 m이라는 얘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럼 마이너스 4에 k 플러스 1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뭐만 이해됐어요?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됐어. 괜찮죠? 뭐만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다 k가 앞에 오게 만들었으니까 얘도 k를 앞에 오게 만들자. 그럼 얘는 뭐야? 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뭔가 이해됐죠? 그럼 이렇게 된 거야 지금. x1, x2, x3를 다 구해놨더니 그랬더니 기억이 끝났어요. 기억 봐봐요. 기억 뭐래요? x2가 마이너스 뭐래? 2x1이면 k는 3이래. 그럼 봐봐. 뭐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x2가 얘잖아요. 그럼 x2 자리에 얘를 집어넣었더니 k-1분의 뭐는 4는 x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 그럼 k 플러스 1분의 8이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가 풀어내면 뭐 하면 돼요? 얘 8k 마이너스 8이 4k 플러스 4겠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k는 4k가 10이니까 k는 몇일 수밖에 없네. 3이네. 그럼 기억은 참이네 거짓이네? 참이네. 참.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 니은도 가봤어. 그럼 니은을 갔더니 니은은 뭐래요? 니은은 x제곱이 x1과 x3를 곱한 거니. 그럼 봐봐 얘들아 x제곱이 x2의 제곱이 그럼 x2가 뭐야? 얘잖아. 그럼 얘를 제곱했어. x2의 제곱이 x1과 x3를 곱한 거니. 그럼 자 갈게. 이거 봐. 빠르락. 야 x2의 제곱은 얘를 제곱한 거란 말이야. 그럼 제곱해봐. k-1의 전체 뭐야? 제곱분의 여기 뭐야? 16 된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제곱이잖아. 그럼 x1과 x3를 곱했어. 그럼 얘랑 얘를 곱한 거야. 그럼 뭐 돼?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라는 녀석과 k-1의 전체 제곱분의 마이너스 4의 k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곱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뭐가 보여? k 플러스 약분되지.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곱해서 몇 대요? 16대요. 그럼 k-1의 제곱분의 16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그럼 니은도 참이야 거짓이야? 니은 참이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럼 디귿만 알면 되거든? 근데 얘들아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어요. 니은에서. 야 니은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냐? 등비. 이거? 그 등비 그거요. 등비 그게 뭐야? 아 그거 등비급수 아니 등비급. 등비 중앙. 같다. x1, x2, x3가 뭘 이룬다? 등비 중앙을 이룬다 이 얘기야. 이거 봐봐 집중 잘 들어. 디귿 때문에 하는 거야 이 문제. 등비 중앙을 이룬다 이 얘기잖아. 됐어? 근데 얘들아 잘 봐봐. x1에서 x2랑 x2에서 x3가 하는데 등비 중앙을 이룬다. 즉 등비 수열을 이룬다거든.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지금 여기서 얘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x1, x2, x3가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그때 잘 봐. 얘들아 요거요. 로그 집중. 여기 그래프 봐. 여기 집중. 로그 2의 절대값 kx라는 그래프는 요거랑 요거니까 서로 좌우 뭐하니? 대칭이거든. 이해됐어? 대칭이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짓거리 할지 좀 봐봐. x1을 y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렇게 와서 요렇게 체크하면 요게 뭐가 돼? 마이너스 x1이네. 뭐만 이해됐어?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얘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x3가 돼. 뭐만 이해됐어? 오케이? 야 얘가 등비 수열이면 마이너스 x1, x2, 마이너스 x3도 뭐가 될까? 똑같이 등비 수열이 돼요. 이유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됐잖아. 그럼 저기에서 얘가 A랑 AR이랑 AR의 제곱이었대. 그럼 얘 마이너스 A랑 AR이랑 여기 마이너스 AR의 제곱이 되거든. 그럼 요로 갈 때 곱하기 R씩 했다면 요로 갈 때 뭐가 된 거야? 곱하기 마이너스 R이 된 거잖아. 그럼 얘도 등비수열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얘기거든.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 점을 내가 대칭시킨 세 점이 등비수열을 이루는 걸 봤더니 봐봐. 이 그래프 위에 있어요. 맞아요? 봐봐. 이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어요. 이 그래프가 뭔데? y는 로그 2의 kx라는 그래프래. 그럼 여기서 내가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이거 봐. 집중. 얘. 그러니까 하나 그냥 따로 정리해줄게. 뭐야? 세 점 x1, x2, x3가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그게
그게 로그 함수 위에 있다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좀 깔끔하게 정리해줄까? 로그 ax 위에 세 점 x1, x2, x3가 등비 수열을 이루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때의 y1, y2, y3는 무슨 수열을 이루죠? 등차 수열. 이유는요? 당연하죠. 왜 당연하죠? 아니 저걸 로그램 넣으면은 여봐봐. 더하기니까. 어떤 로그 함수 위의 세 점의 x좌표 길이가 등비 수열을 이루면 y좌표 길이는 뭘 이뤄야 한다? 등차 수열을 이뤄야 한다. 왜? 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나가 로그에 그냥 로그라고 할게. 로그의 a고 하나가 로그의 ar이고 하나가 로그의 ar의 제곱이래. 그럼 얘는 그냥 뭐냐면 로그 a에 뭐가 돼? 플러스 로그 r이 돼. 얘는 뭐가 돼? 로그 a에 2 로그의 r을 더한 게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뭐 더해졌어? 얘 더해졌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하나 더 더해졌지. 그러니까 로그 ax 위에 어떤 그래프 위에 세 점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 그때 y 값들은 뭘 이룹니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 얘기야.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잘 봐. 디귿에서 뭐라 그랬냐면 직선 AB의 기울기와 뭐의 기울기? AC의 기울기의 합이 0일 때 M 플러스 K의 제곱이 19니. 그럼 잘 봐봐. 지금 어떤 그래프냐면 AB의 직선의 기울기는 요 점에서 여기까지의 이 기울기야. 뭐만 이해됐어? 그 다음에 뭐야? AC의 기울기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기울기야. 뭐만 이해됐어? 이 두 개의 기울기 합이 0이래. 그 얘기가 무슨 말일까? 얘들아 여기의 기울기가 뭐면 2분의 1이면 여기는 뭐여야 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그 기울기의 절대값이 서로 뭐하고? 같고 이게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반대여야 합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기울기가 절대값이 서로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여야 된다 이 얘기거든. 근데 잘 봐봐. 잘 들어야 돼. 봐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할 거야. 그럼 잘 봐. 봐봐. 집중.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AB의 기울기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요 x의 증가량 분의 요 y의 증가량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요 AC의 기울기는 여기에 x의 증가량 분의 요 y의 증가량 정확히 얘기하면 감소한 만큼이잖아. 근데 잘 들어봐. 지금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내용이 이 점이 x좌표끼리 뭐 하고 있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잖아. 그럼 y좌표끼리 뭐 해야 되냐고. 등차수를 이뤄야 되는데 그럼 요 점과 요 점의 y좌표가 요만큼이거든? 맞아 안 맞아? 요만큼의 길이가 만약에 내가 t라고 한다면 얘를 이렇게 쑥 갔어. 이게 쑥 갔어. 그럼 여기가 뭐여야 해? t여야 되고 여기도 뭐여야 해? 이 녀석의 y좌표잖아. t여야 돼. 그럼 여기가 2t란 말이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근데 잘 봐봐. 얘의 증가량 x의 증가량 이거분의 t야. 얘는 이거의 증가량분의 마이너스 2t야. 근데 그 절대값은 서로 뭐 해야 된대? 같아야 된대. 그럼 잘 봐. 내가 여기의 길이를 뭐라고 할까? 뭐 s라고 한다면 여기의 길이는 뭐가 돼야 되겠니? 그러면 자, 얘의 증가량이 s야. 델타 x가 s란 말이야. 얘의 증가량이 x야. 그리고 여기가 t야. 그래서 얘의 기울기가 나왔어. 근데 얘의 기울기는 절대값이 같아야 된다며. 그럼 여기에서 증가량분의 이거의 증가량이 얘에서의 증가량분의 이 증가량이 서로 어때야 되냐고. 같아야 된다고. 그럼 여기가 s면 여기는 2s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뭔말 이해됐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로 바뀐 거냐면 저기에서 뭐 한 개? x2에서 다시 x1에서 뭐 한 거? x3를 뺀 요 녀석의 길이는 x2에서 뭐 한 거? x1을 뺀 거에 몇 배요? 2배랑 같아야 된다고 문제가 끝나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게 기울기에 대한 얘기거든. 등비 수열을 이루어. 그럼 걔네 라인 값들은 등차 수열을 이루어. 그때 얘의 기울기는 이거분의 이거야. 그럼 얘분은 이거는 같아야 돼. 그 비율은. 오케이? 그럼 끝났잖아. 이거 뭐야? x1에서 x3를 빼래.
그럼 얘에서 얘를 빼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여기다 정리할게요. x1에서 x3를 빼래. 그럼 얘에서 얘를 뺀 거죠. 그럼 뭐야? k 플러스 1분의 뭐예요? 마이너스 4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고 k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여기에 4의 k 플러스 1이요. 그 녀석이 얘는 2배에 x2가 뭐야? 저기 있잖아. k 마이너스 1분의 4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1이 뭐야? k 플러스 1분의 뭐야?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로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그럼 이 지워버리고 여기에 뭘로 그냥 넘겨 88로 가도 되겠지. 오케이? 그럼 뭐도 약분돼. 4 하나씩 약분시켜도 되겠지. 얘 2고 여기 2고.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k 플러스 1하고 k 마이너스 1의 제곱을 곱할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살아있고 k 마이너스 1의 제곱만 남아있죠? 그 다음 여기는 k 마이너스 1의 제곱 사라지고 k 플러스 1이 곱해지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k 마이너스 1 하나 더 있고 k 플러스니까 k 8에 2지 2 2에 k 플러스 1에 k 마이너스 1이죠. 여기도 2 살아있고 k 플러스 사라지니까 플러스 2에 k 마이너스 1의 제곱만 이렇게 살아있죠. 이거 정리하면 된단 말이에요. 괜찮아? 야 이거 봐봐. 이거 얘 빼기 얘잖아. 얘 제곱 마이너스 얘 제곱이거든.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몇 배곱? 4배곱이야 4배곱. 그럼 얘는 몇 돼요? 4k. 그 다음 여기 2k 제곱 2k 제곱 더했으니까 4k 제곱. 그 다음 여기에 몇 k 나와? 마이너스 4k. 그 다음 여기 상수 2 나오고 여기 상수는 마이너스 2 나와서 상수가 사라졌어. 그럼 뭐 나와요? 얘로 넘어가니까 4k로 묶어내면 여기는 k에 얘는 마이너스 8k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온다 이 얘기죠. 아니지 4로 묶어냈죠. k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라는 거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몇일 수밖에 없어? 문제에서 k 뭐라 그랬어? 1보다 큰 실수라 그랬잖아. 맞아 안 맞아? 1보다 큰 실수니까 k는 몇일 수밖에 없어요? 2일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야. 1분. 오케이? k는 2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m 값도 찾을 수 있죠. m은 몇이에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m. 오케이? m 값은 그럼 몇이 되는 거야? 여기다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1분의 여기에 2 집어넣으면 3, 4, 12가 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뭐는? m 플러스 k 제곱 얘를 찾아내시면 얘 몇이에요? m 12 플러스 얘 제곱하면 4니까 몇이 돼야 돼? 16이 돼야 돼. 19가 아니라고. 그래서 디귿은 뭐합니다? 탈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기억과 니은만 정답입니다 라는 얘기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어렵다. 괜찮아? 근데 요거 개념 알고 계셔야 돼요.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돼요. 특히 뭐가 제일 중요해? 지금 요거 뭐 x1, x2, x3가 등비수열을 이루면 양쪽에 2개 마이너스 혹은 가운데 것만 마이너스 붙인 거 그게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그리고 로그의 위에 세 점이 x좌표가 등비수열을 이루면 그거의 y좌표는 뭘 이룬다? 등차수열을 이룬다 라고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지금 문제가 좀 길지만 풀이한 것도 좀 길지만 차근차근 설명하려서 하는 거니까 니네 이거 교점 찾는 거야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식으로 풀 수 있잖아. 물론 지금 이 개념을 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할 수는 있어요. 그 기울기에 대한 식을 찾아가지고. 근데 더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 기울기에 대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넘어갈게요. 15번. 자, 다 지울 겁니다. 지웁니다. 21번으로 갈게요. 자, 봅시다. 21번 봐요. 승엽아. 자, 21번은 뭐 풀이가 여기저기 잘 나와 있더라고. 해설지라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니네 눈에 잘 보이게 좀 설명을 해줄까 하다가 선생님이 이 문제는 그래프적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첫째 항이 자연수인 AN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이 AN에서 2를 뺀 거랑 AN에서 5를 뺀 거
인데 언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N이 2를 빼고 AN은 음수가 됐을 때는 5를 더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A15가 0보다 작다, 음수다. 그게 되도록 하는 A1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 얘기거든. 그럼 자 갑시다. 얘들아 AN이 초항이 자연수니까 어쨌든 양수로 시작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초항이 양수로 시작해서 계속 2가 빠질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2가 빠지다가 처음으로 뭐가 되는 수가 있겠어? 0일 수도 있고 지금 양수에서 점점 2씩 줄어가고 있는 거야. 음수가 처음으로 되는 값이 생길 거야. 그러면 그러자마자 뭐 하겠다는 얘기야? 5로 더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AN이 초항이 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거거든. 첫 번째로 자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초항 여기에 A1이 이렇게 있다 치자. 근데 A1이 짝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A1이 짝수라고 해볼게요. 여봐 A1이 짝수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들아 짝수랑 홀수로 나누는 건 왜 나누는 거냐면 짝수면 2씩 빠지니까 분명히 어느 점이 존재해 내려가다가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갈 거냐면 점점 이렇게 내려가. 그러다 처음으로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할 거 아니야? 네. 그치? 뭐 몇만큼 떨어졌는지 모르겠어. 0이 됐어. 근데 0까지는 2를 더 빼겠대잖아. 그럼 처음으로 얘가 어디로 내려오겠어?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내려올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자마자 우리는 얘가 음수가 됐으니까 뭐 할 거야? 5만큼 더 할 거야. 그럼 얘가 어디로 올라가겠어? 3으로 올라갈 거야. 이해됐어? 좀 크게 그릴게요. 3만큼 올라갔어. 그 다음에 얘가 또 2만큼 떨어지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1이 됐어.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가겠대. 5만큼 쳐 올라가겠대. 그럼 얘 어디로 올라가? 4로 올라갈 거야. 맞아? 그 다음에 4는 또 짝수니까 이제 또 어떻게 되겠어? 0으로 되는 지점이 존재하고 여기 2까지 왔다가 그러다가 다시 어디로 내려가? 마이너스 2로 내려가.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올라가겠어? 3으로 올라가겠지. 이게 반복되는 느낌이 이제 보이나요?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반복이 되는구나. 그럼 얘가 3이 이제 어디로 내려가겠어? 마이너스 1로 내려가겠죠. 여기 1까지 왔다가 여기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디로 올라가? 4로 올라가. 이런 느낌이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 이해됐어요? 근데 초항은 자연수니까 무조건 양수여야 하잖아. 근데 A15가 음수래.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음수가 될 수 있는 건 어떤 거야?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1이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잘 들어봐. 자 내가 마이너스 2로 왔어. 이거 봐봐. 얘 첫 번째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로 오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얘를 첫 번째로 시작해서 얘를 시작하면 여기 자기 자신으로 오는데 여덟 번째가 되는 거야. 그럼 몇 개씩 반복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7개씩 반복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얘가 7개 가면 6이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니까 얘가 다시 여기로 오려면 7번 더 가야 된단 말이야. 뭔 말 이해됐어? 7개가 반복이야. 아 그러면 생각해봐. 처음이 A15가 음수거든? 그럼 A15는 뭐랑 똑같아야 될까? A의 7이랑 같으면 돼. 뭔 말 이해됐어? 오케이? 왜요? A의 15가 A의 7이랑 같으면 돼. 8개씩 반복이, 7개씩 반복이니까 그 전에 8 빼면 되는 거잖아. 몰라도 되나? 그럼 니네 하나씩 해봐. 얘들아 만약에 여기서 A15가 얘가 A15라고 생각해봐. 말이 되니? 안 되지. 아니, 안 될 일은 없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A1의 최소값이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5항이 6이었다면 몇 번 쳐 올라가야 돼? 2씩. 2C야? 응. 2번. 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14번 쳐 올라가야 돼. 맞아 안 맞아? 초항을 가려면. 맞아 안 맞아? 얘는 14번 올라가야 돼. 맞지? 2씩 14번 올라가야 돼. 그럼 몇이 돼? 너무 커. 14번 하면 2씩 14번 하면 28이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다. 마이너스 2보다. 그럼 22가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게 분명히 존재해. 어디 있대? 여기로 오면 되잖아. A15가. 그럼 얘가 A15가 이렇게 될 때 이거 봐봐. 색깔 좀 밝은 색으로 이렇게. 여기에서 얘가 A15다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몇이 되는 거야? 거꾸로 그냥 세봐. 14, 13, 12, 11, 19, 8 되는 거잖아. 얘가 A8이라고요. 아까 얘기 잘못했구나. A7이 아니라 A8랑 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얘랑 일로 오면 얘가 몇이 돼요?
얘가 A7이 돼요. 오케이? 얘가 A7이 돼요. 그 다음에 뭐 돼요? 이제 몇 칸 올라가야 돼? A7부터 6칸 올라가야 돼. A1이 가려면. 그럼 그때 A1은 뭐가 될 수 있어? 6칸 올라가니까 2씩 6칸 올라가면 12가 되겠죠. 뭔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근데 뭐일 수도 있니 얘들아? 어떻게 될 수도 있니? 선생님 얘가 저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럼 그거 거기에서 A10 보면 여기는 몇이 돼? A8이 되겠지. 그럼 A8, 7, 6, 5, 4, 3, 2, 1이 되니까 1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거든? 근데 A1은 음수니까 그 뒤에 거는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가장 먼 거야. A15가 될 수 있는. 뭐만 이해됐어? 근데 우리가 또 뭐도 될 수 있냐면 뭐가 될 수도 있어. 얘가 A15가 될 수도 있어. 맞아 안 맞아? 음수기만 하면 되니까. 맞아 안 맞아? A15가 음수가 15번째의 음수니까 얘가 음수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음수면 4, 14, 13, 12, 11, 19, 8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A8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7, 6, 5 여기가 A5가 되는 거야. 즉 여기가 A4가 된다고. 그러면 얘는 이제 몇 칸만 더 올라가면 돼? 3칸만 더 올라가면 돼. 20. 그럼 얘는 몇이 될 수도 있어? 6이 될 수 있어. 그럼 둘 중에 작은 건 뭐야? 얘겠지. 아, 짝수일 때 제일 작은 값은 6입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그럼 내가 A1이 짝수인 거 말고 뭐일 수도 있어? 홀수인 걸로 생각해도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똑같이 세보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자 봐봐. 처음 초항이 여기에 A1이 이렇게 있대. 이번에 A1은 홀수라고 해볼게. A 홀수면 얘 쭉쭉쭉쭉 내려가겠지. 홀수면 분명히 얘는 1까지 내려왔다가 얼로 내려가. 1까지 내려왔다 얼로 내려가. 아니 1까지 얘가 쭉쭉쭉쭉쭉 내려와서 1까지 왔다가 어디로 내려가냐고. 마이너스 1까지 이만큼 더 내려갈 거 아니야. 여봐! 음수가 됐지?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 5만큼 올라가야 돼 얼로. 4로.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또 이렇게 2, 0, 마이너스 2로 떨어질 거야. 그 다음에 5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얼로 올라가? 3으로 올라가. 그 다음에 얘는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다시 얼로 올라가? 4로 올라가. 또 반복되는 게 보이네? 아까랑 똑같은 규칙이잖아. 여기 처음 내려온 것부터는 똑같은 반복으로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일로 와서 2 갔다가 0 갔다가 얼로 가겠어? 마이너스 2로 갔다가 다시 3으로 가면서 뭐 계속 반복되겠죠.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똑같이 이번엔 내가 얘가 A15라고 한다면 얘가 뭐가 되겠니? A에 8이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서 얘가 몇이야? 여기가 A7이 되는 거야. 그럼 얘 몇 칸 더 올라가야 돼? 6칸 올라가야겠네. 그럼 2씩 6칸이면 12가 더해져야 되잖아. 그럼 얘는 몇이 될 수 있어? 13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어요? 이번엔 얘가 뭐일 수 있어? A15가 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A8이 되는 거고 7, 6, 5, 4야 얘가 A4라고. 그럼 여기가 A3이 되겠죠. 그럼 얘 몇 칸만 더 올라가면 돼? 2칸만 더 올라가면 돼. 그럼 4만큼 더해지는 거니까 1에서 4만큼 가면 몇이 돼? 5가 되겠죠. 그럼 얘가 또 뭐가 되는 거야? 둘 중에 얘가 더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짝수일 때 최소값은 6이고 홀수일 때 최소값은 5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원이라는 초항이 최소값은 몇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5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눈으로 보이게 이렇게 해보세요. 규칙이 보이는 게. 어차피 규칙이 보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느낌이 오니까 아 규칙이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반복되는구나.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됐어요? 요렇게 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라는 녀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자, 대망의 22번이요. 근데 얘들아 사실 평소에 나오던 그런 30번 문항보다는 쉬웠어. 원래 이 문제는 어렵잖아. 마지막 문제는. 주한식 원래 마지막 문제는 어렵잖아. 근데 평소에 나오던 그 어려움보다는 쉬웠다고. 왜? 우리가 좀 익숙할 때가 됐어. 자 22번으로 가서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실수 A에 대하여 두 함수 fx랑 gx를 줬는데 fx는 3x 플러스 a라고 줬다? 그지? 경빈아 그 다음 gx는 저렇게 나왔네. 우리 이거 아는데
우리 저거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게 생기는데 이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것도 알고 그럼 일단 변수가 구간에 변수가 존재하니까 윗과 아래 끝을 같은 값이 되도록 x값을 대입하는 것도 알겠지? 그럼 우리가 일단 뭐 해야 돼? x에다 뭐 집어넣고 싶어? 그럼 g에 2라는 녀석이 0이 됩니다라고 알고 있잖아. 네. 그지? 그 다음에 우리 뭐 하고 싶어? 미분하고 싶지? 그럼 g'x를 이렇게 찾았어. 그럼 g'x는 뭐 돼? x 플러스 a에 뭐 돼? fx라는 녀석이 이렇게 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 조금 더 쓸게요. fx라는 식을 저기에서 줬기 때문에 내가 g'x라는 녀석을 x 플러스 a에 3x 플러스 a잖아. 저것도 3으로 끄집어내볼까? 3으로 끄집어내면 3에 x 플러스 3분의 a랑 x 플러스 a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바뀌겠지. 오만 이해됐어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 됐어. 그러면 hx는 fx랑 gx를 곱한 거래. 오케이? 그럼 hx는 fx랑 gx를 곱한 거래. 그럼 야 생각해보자. 선생님 그러면요 내가 hx라는 녀석을 좀 표현을 하면 fx랑 gx를 곱한 건데 gx는 얘고 fx는 뭐야? 3x 플러스 a란 말이야. 오만 이해됐지? 오케이? 그럼 쟤는 hx를 내가 뭐 fx 자체가 3에 x 플러스 3분의 a고 거기에 gx가 이렇게 곱해져 있습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오케이? gx는 얘를 적분하면 나오긴 하겠지. 오만 이해됐죠? 자 이런 얘기를 일단 알고 있어. 그 다음에 h-1의 최소값은 p분의 q니까 그걸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거든. 근데 다음 조건이 또 존재해요. 가의 조건이 뭐니? 가의 조건. 곡선 hx의 어떤 점에서의 접선이 x축이다. 그럼 얘들아 자 일단 그래프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g'x 몇 차죠? 2차죠. 이거 2차잖아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fx 몇 차죠? 1차잖아요. 그럼 g'x가 2차면 gx는 몇 차죠? 3차겠죠? 그럼 hx는 몇 차겠죠? 4차가 될 수밖에 없죠. 1차와 3차를 곱했으니까. 근데 그래 일단 그렇게 됐어. 근데 얘들아 잘 봐봐. g'x가 전개해보면 최고 차이 개수가 몇이니? 네? 얘 g'x 전개해보면 몇이지? 3x 제곱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얘 3x 제곱이잖아 g'x가. 오케이 그럼 gx는 세제곱의 최고 차이 개수가 몇이겠어? 1이야. 그럼 얘는 1 여기는 3 그럼 얘는 최고 차이 개수가 몇 자리? 3짜리인 몇 차 함수? 최고차가 3짜리인 4차 함수가 hx입니다 까지 일단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3이고 4차 함수는 어떤 식의 그래프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양이 돼야겠지. 우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모양으로 갈 수는 없다 이 얘기야. 우만 이해됐어? 자 일단 얘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나서 가로 다시 얘기를 좀 건너가면 가에서 봤더니 무슨 얘기냐면 얘들 이게 뭔 말이야. hx 위에 어떤 점에서의 접선이 뭐래? x축이래. 접선이 x축이다. x축과 접하는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얘기지. 네. 그 얘기 무슨 말이죠? 뭔 말이죠? 우리 접한다의 의미는 뭐에 대한 의미로 생각하라 그랬지? F 프라임. 인수정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였잖아. 네. 분명히 접하는 건 어떤 식의 뭐가 있다는 얘기야. 중근. 완전제곱식, 최소 완전제곱식이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인수로 2차 이상짜리가 있단 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2차 이상짜리가 있단 말이야. 2차일 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고 심지어 4차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식의 그래프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나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나에서는 hx의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가 x축의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의 최대값은 몇 개다? 4개다? 그럼 그게 뭔 말일까? 우리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나에 대한 힌트로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접해야 되는 거야 일단 하나는. 그지? 하나는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보자. 돼야 안 돼요? 이런 식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봐. 절대값을 씌워도 뭐야? 얘는 그냥 이거야. 그렇지? 얘는 그냥 이거야. 절대값을 씌워도 그때 최고로 많이 만나는 거 x축과 평행한 상수함수가 최고로 많이 만나는 점 어디야?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몇 개 돼요? 4개네. 그럼 이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 되는 함수야. 뭔말 이해됐어?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떨 수도 있어. 여기 가운데가 어떻게 접할 수도 있어. 가운데가 이 내려갔다가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잖아. 네. 그럼 얘를 대칭시키면 어떤 그래프가 돼? 절대값을 씌우면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얘의 최대 점의 개수를 찾아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네 개가 돼, 안 돼? 최대값이 안 돼. 그럼 얘는 탈락이야. 지워버려. 오케이? 탈락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가 또 이번엔 이럴 수도 있잖아. 완벽하게 뭐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접하고 여기서도 접할 수 있어.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얘도 그냥 절대값 그래프가 이거 자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을 그렸을 때 최대로 만날 수 있는 점이 4개인 거 맞아, 안 맞아? 얘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아싸리 뭐 할 수도 있니? 아싸리 뭐 할 수도 있어? 접하는 점이 중근이 아니라 삼중근일 수도 있잖아. 삼중근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버린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돼요? 그럼 얘 절대값에 대해 대칭시키면 어떻게 돼요? 왜 내려왔지?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래, 그죠? 그럼 여기에서 얘 4개가 최대 맞아? 맞네. 이것도 된다는 얘기. 이해됐어요? 그럼 이 세 가지 말고 더 있을까? 없어. 완전 이렇게 x축에 접한 이런 4제곱씩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4개가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만나는 점의 좌표는 여기가 접하는 게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접하는 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가 뭐가 있냐면 G2가 0이다 이거밖에 없어. 그럼 G2가 0인 거 있다?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뭐 있죠? 이 HX에서 H에 2를 집어넣으면 G2가 0이 되기 때문에 0이 맞아. 근데 이 앞에 있는 인수가 0이 될 수도 있잖아. 뭐일 수도 있죠? H에 마이너스 3분의 A일 수도 있어. 그 녀석도 0이 돼.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무조건 인수로 있는 거야. HX는. 오만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X축과 만나는 게 두 개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두 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그림 나와, 안 나와? 안 나. 나올 수도 있어. 물론. 어떨 때? A가 이거랑 이거가 같을 때. 맞아, 안 맞아? 네. 괜찮지? 이런 그림은 나올 수 있지. 맞아, 안 맞아? 이 그림 나올 수 있지? 그때는 얘랑 얘는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럼 각각이 완전 제곱식을 갖는다 이 얘기겠지? 얘는 얘랑 여기에서 만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세제곱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인수고 이 얘기겠지?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이제 다 왔어. 내가 얘를 기억 함수라고 하고 얘를 니은 함수라고 하고 얘를 디귿 함수라고 할게. 그럼 기억은 단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 어떤 경우? 2랑 마이너스 3a가 뭐 할 때? 같을 때밖에 없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3a랑 2가 같아야 돼요. 그럼 이 녀석은 a가 몇일 때밖에 없어? 마이너스 6일 때밖에 없어. a가 마이너스 6이라고 정해져 버리는 순간 다 풀렸어. 뭐가 끝났어? 다 끝났어. 이것도 끝났고 hx도 끝났잖아. 그럼 hx야. 여기서 그냥 hx를 찾아봐. hx 뭐가 돼? 3에 x 마이너스 2가 돼.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gx를 찾으면 끝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gx를 찾으러 가야 되거든? 네, gx 먼저 찾을까? g'x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봐봐. 그냥 이렇게 가자. g'x가 어떻게 생겼냐면 저긴데 어디 갔어? 얘잖아. 그럼 얘는 x-2랑 x-6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아래로 블록인 이런 그래프가 생길 거야.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 되는 얘가 g'x야. 이해됐죠? 지금 따라오고 있죠? 그럼 여기 2에서 이렇게 내리고 2에서 이렇게 내리고 6에서 이렇게 내렸어. 오케이? 이렇게 내리고 그럼 그 녀석의 그래프는 얘는 증가하면서 2에서 극대를 가졌다가 6에서 극소를 갖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이게 gx 그래프야. 인정해요? 오케이? 근데 얘들아 여기가 2잖아. 근데 2일 때의 함수값이 뭐야? 얘가 gx인데 g2가 몇이야? 0이란 말이야. 그럼 x축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x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여기가 2야.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6이야. 오케이? 3차함수 우리 이거 이 정도인지 알죠? 변곡점이 6이에요. 변곡점을 기준으로 얘랑 얘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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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거잖아. 1대 1대 1.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가 얘가 2고 여기가 6이면 여기 몇이야? 4야 4. 여기가 4야? 그럼 여기 몇이야? 8이야 8.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럼 끝났어. hx는 뭐가 되냐면 쟤는 이미 나왔지. 얘 3의 얘는 뭐야? 3의 x-2는 끝났고 gx는 얘가 중등 얘가 8 이거잖아. 그럼 얘는 x-2의 몇 제곱? 세제곱 x-8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괜찮아?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죠? h의 마이너스 1을 찾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3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에다가 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9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플러스 될 거고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3의 제곱, 3이니까 3의 몇 제곱? 6제곱. 3의 6제곱은 몇이야? 729.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게 h1-1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후보야.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게요. 이제 두 번째로 잘 들어봐. 두 번째로 얘랑 얘가 같지 않아. 즉 a가 뭐가 아니야. 마이너스 6이 아니야. 그러면 같지 않으면 일단 이 그래프가 될 수 있겠죠. 맞아? 그럼 니은 그래프로 가볼게요. 니은 그래프라면 니은 그래프라면 뭐가 되니? 니은 그래프라면 gx가 뭐가 되냐 이거야. 이 그래프가 돼야 되거든. 그럼 니은 그래프라면 gx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이제 뭐가 되게요? 몰라 뭐 그냥 마이너스 3분의 a고 여기가 뭐다? 2다 이렇게 해볼게. 오케이? 이해됐어? 그럼 그때 의미가 gx는 이러면 gx가 뭐가 되니? gx는 자 이미 hx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근을 가졌잖아. 그럼 gx는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a는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괜찮아? 그럼 gx의 그래프가 이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말이 되니? 이 그래프가 이게 gx라는 게 의미가 맞나 틀리나 생각해보자 이거. 자 얘들아 아까 g'x에서요 이식이었죠. 잘 들어 집중. g'x가 이식이었거든요. 요거 얘 2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뭐 a가 되겠지. 2가 되겠지. 뭔말 이해됐어? 근데 gx에서는 얘가 인수가 하나만 있으면 미분했을 때 어떤 식의 그래프가 나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줄게. gx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얘가 뭐 얘는 뚫고 지나가는데 앞쪽에서 뚫릴지 뒤에서 뚫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뚫고 지나가고 2에서는 이렇게 접해야 되는 거예요. 2랑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이 그래프거든. 근데 분명히 G'에서 얘가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3분의 A에서 G'X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거든. 근데 얘 봐봐. 이거 접선의 기울기 몇이야? 0이 돼? 안 되네. 안 돼. 절대 안 돼. 맞아 안 맞아? 0이 될 수가 없어. 이쪽에 있더라도 0이 안 돼.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럼 그 얘기는 얘는 될 수 있다 없다? 얘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야. 니은 탈락이야. 이해됐어? 그럼 이제 디귿으로 가볼게요. 디귿 그래프라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겠죠 또. 여기가 뭐일 때랑 마이너스 3분의 a고 여기가 뭐일 때 2일 때랑 여기가 2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a일 때 두 개로 나눠지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뭔말 이해됐어? 그럼 일단 뭐로 해보자. 여기가 2라고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경우로 hx가 그럼 hx가 여기가 2면 gx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 hx가 3의 x 플러스 3분의 a에다가 뭐가 있는 거야? 얘가 하나 다시 2가 3개니까 뭐 되는 거야? 여기에 x-2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이 그래프라면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a인 거 먼저 하는 거야. 뭔말 이해됐어? 그럼 이제 이 그래프가 되려면 여기는 뚫고 지나야 되고 여기는 세제곱이니까 이 그래프가 될 거라고. 그럼 여기서 얘는 gx가 뭐가 되니? x-2의 전체 몇 제곱 되니? 세제곱 돼요. 그럼 이것도 말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x축이 있고 얘는 x-2의 세제곱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가 2거든? 맞아 안 맞아? 그럼 2일 때 0인 건 맞아. 접선의 기울기가. 근데 뭐는 다른 데서는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하지 않아. 근데 얘는 이거 말고도 여기에서도 0이 돼버려야 된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 탈락이야. 얘도 안 돼. 이것도 될 수가 없어.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두 번째. 뭐야? hx가 뭐일 때? hx가 이번엔 얘가 세제곱 얘가 뚫고 지나가는 거. 그럴 때 어떻게 돼? 3의 x 플러스 3분의 a의 전체 몇 제곱? 세제곱 x 마이너스 2 이럴 때 되는 거야. 그럼
그럼 요 말은 gx가 무슨 의미야? gx가 어떨 때야? gx가 뭐야? x 플러스 3분의 a의 전체 제곱과 x 마이너스 2가 됐을 때야. 뭔말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됐어?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뭐죠? 잘 봐. 잘 봐야 돼. 여기다 그럴게. 얘가 gx야. 잘 봐. 얘가 gx야. 그러면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 마이너스 3분의 a에서 접하고 이렇게 2에서 올라오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때 접선의 기호가 0이 되는 게 이거 말고 여기도 있잖아. 그게 G'X에 의해 뭐가 돼?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뭔말 이해됐어? 괜찮아? 그럼 우리 또 뭐 알죠? 야, 여기 변곡점에 대하여 1대 1대 1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이게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2대 1이라는 얘기야. 뭔말 이해됐어? 이게 2대 1이라고. 그럼 얘에서 얘까지의 거리는 몇이야?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A야. 그럼 2 플러스 A가 되겠죠. 그 녀석의 몇 배가? 2배가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 3분의 A를 뺀 거랑 같아야 돼. 네. 그럼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 3분의 A를 빼면 이거죠.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겠죠. 지금 얘 마이너스 A야. 마이너스 A야 지금. 네. 얘에서 얘를 뺀 거에 2배. 이거야. 그럼 이거 풀어봐. 그럼 얘 2A고 여기로 넘어가면 3분의 2A 더해지니까 3분의 8A야? 마이너스 그게 4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4야. A가 몇이네요? 얘 약분하면 2고 여기 1이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네요. 이 얘기야.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4. 네. 괜찮아?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고 싶은 건 뭐예요? H 마이너스. 최종적으로 찾고 싶은 건 뭐예요? H의 마이너스니까 일단 HX를 찾아야죠. HX는 그럼 뭐가 됐어요? 3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래. 그럼 얘는 뭐 돼? 3에 X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 네. 이 녀석의 세제곱이고 X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 되겠죠. 그러면 H의 뭐는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야. 3 곱하기 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그거에 마이너스 2분의 3의 세제곱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이제 얘 계산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8분의 되겠죠? 얘는 3세제곱 3, 3이니까 3의 5제곱 되네. 몇이야? 243이야. 약분 안 돼요. 네. 그럼 여기에서 얘가 또 나온 거야. 더 이상 H-1을 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얘와 얘가 될 수 있는데 H-1은 둘 중에 작은 건 당연히 뭐야? 얘잖아. 그럼 얘가 최소값이 된 거야.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P분의 Q야. 그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P 더하기 Q의 값은 얘랑 얘를 더했으니까 몇이 되는 거야? 251이다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는 거라고요. 괜찮아? 지금 그래프의 추론 문제야. 어차피 우리가 많이 보던 문제의 유형이야. 근데 그 중에서 4차의 그래프의 개념을 가지고 내가 뭘 판단하고 뭘 지원할 수 있겠니? 저 도함수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겠니? 그걸 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에서 식을 찾아낼 수 있겠니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4월 모의고사 공통문항 마무리가 됐고요. 선택 뭐 확통이랑 미적분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선생님 유튜브 가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공통문항 끝났는데 4월 문제 생각보다 좋은 문제라 그랬어 내가. 4월 문제 생각보다 좋은데 이걸 몰랐다면 기출이 아직 좀 부족하니까 좀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틀린 문제에 대한 개념이 어디서 부족한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네. 됐죠? 오케이? 네. 자, 그럼 요거 잘 정리하시고 앞으로 6월 대비까지 좀 공부 열심히 하셔서 6월달에 좀 좋은 성적 있고 수능까지 쭉쭉 나갈 수 있게 공부하세요. 됐죠? 정리할게요, 정리.